새해 들어서 좀 계획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게 수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수면이 잠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재밌는 것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면을 잘 취하면요 우리 몸의 대사가 다 정리가 돼요. 잠을 못 자면 대사가 엉망이 되고 식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굶으면요 다이어트는 100점 100패예요.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굶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굶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도 올라가고 하면서 살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굶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체중은 조금씩은 빠지겠죠. 그런데 이 빠지는 체중이 고스란히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고 또 요요 현상을 부르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굶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나 조급하게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3 내지 6개월 동안에 환자분의 체중의 10kg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에 있으면은 뭐 150kg 정도 되는 환자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이상 체중이 한 70kg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50kg 되시는 분들한테 70kg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너무 먼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체중의 10%라는 거를 저는 꼭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5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15kg예요. 이거를 3 내지 6개월 만에 빼자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60kg 환자가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이 60kg라 이제 중년 분들이 이제 살이 쪄서 내장 비만으로 오셨다. 이 부분들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킬로의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3 내지 6개월 동안 환자분의 체중의 10%, 6kg 정도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자기 체중의 10%만 감량을 했더니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 건강도 좋아지고 관절염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도 좋아졌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의 10% 항상 생각해 주세요. 내가 70kg면은요 7kg 정도를 3 내지 6개월에 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새해에는 이런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꼭 지켜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자, 정제란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생각해 보면요 벼가 수확이 되죠. 요거를 이제 도정을 하잖아요, 방앗간에서. 그러면은 이 쌀이 현미가 됩니다. 누런 이제 쌀이 되죠. 여기서 더 도정을 하면 하얗게 백미가 되죠. 이거를 더 갈아내면 이제 쌀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점점점 맛있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됐다는 것은 통곡류가 아니라 많이 정제가 됐다는 건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미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올리고 영양가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안에는 섬유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쌀을 갖다 백미로 만들고 이 갈아낸 떡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이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올리죠. 또 영양가도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고 포도당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기전을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에 포도당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올라간 거를 인슐린이 나와서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많이 먹게 되면요 혈당 수준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끄집어 내리려면 인슐린이 폭풍처럼 밀려 나와서 이 혈당을 끄집어 내고요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는 다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거를 저 내장 깊은 곳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가 있습니까?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아주 단맛 나는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이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런 그 엉망이 된 생활 습관들을 정상화시켜 준다는 의미, 그리고 다이어트와 항노화,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이론은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고요. 한 가지 이론은 생체시계라는 이론이에요. 자가포식은요, 우리 몸이 굶었더니 세포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세포를 깨끗하게 하고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더라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론이고요. 생체시계 이론은요, 뇌하고 눈에 있는 시계는 중추의 시계고요, 위하고 장에 있는 시계는 말초의 시계인데 이 시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해가 뜨면 먹고 일을 하고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주 원시 시대부터 이뤄온 우리의 생활 습관인데 이게 현대인들은 완전히 깨져버려 있죠. 그래서 해가 뜨면 먹는 것을 해가 뜨면 먹고요. 그리고 눈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은 먹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면은 나주로 인식하는 위장관계, 이런 것들의 시계를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이 생체 시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이제 간헐적 단식의 중추 이론인데, 우리가 단식은 좋아요. 그래요. 단식은 좋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굶을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했을 때 하루 중에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굶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했더니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이론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FMD입니다. 단식을 모방하는 다이어트.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하루 중에도 단식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몸이 정상화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대 12부터 간헐적 단식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시간을 굶었더니 비로소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세포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 보통 8시간을 먹게 되면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가자.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이 공복 시간을 무리하게 늘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2시간도 공복이 잘 어려운 사람인데 무리하게 14시간을 굶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며칠 하다가 다 포기하고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주기적 폭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먹고 저녁을 일찍 마치고 주무시고 밤을 이용해서 단식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올빼미형 인간이면 저녁을 좀 늦게 드시고 아침을 좀 늦게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의 생활 스타일대로 맞추시면 되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12대 12를 하시더라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물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이에요.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은요, 식후 걷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혈당이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거의 정상인들도 200까지 올라가요. 나는 정상 혈당이 70에서 140인데 내가 200까지 올라가요, 이런 분들 계신데, 실제로 점심시간에 정말 나가서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를 먹었는데 나중에 혈당을 재보면은 식후 1시간 후에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젊으신 여성분들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지만, 일단 혈당이 올라가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걸어야 됩니다.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나가서 걸으십시오. 어떤 식사를 하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후에 걷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걷기 시작하면 멈춰요. 그리고 쭉 유지하다가 많이 걷게 되면은 떨어집니다. 이제 쭉 걷다가 딱 이제 몇 분 못 걷고 멈추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식후에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인들은 이제 식사 후에 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 걸 방치해 놓는 결과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 조그마한 근육이라도 움직였더니 혈당 수준이 조금 덜 올라가는 게 하는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예를 들자면 발가락 종아리 근육만 까딱까딱 했는데도 혈당이 좀 더 적게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후에 산책하듯이 좀 걸었더니 혈당이 좀 덜 올라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녁 식후에는 좀 많이 걸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저녁 식후에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녁에 또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저녁 먹으면 이렇게 퍼져가지고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다가 조금 속이 편해지시면 한 바퀴 돌고 오시고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오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식사 직후에 걸으세요라는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식사 직후에 걸으면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게 무리하게 걸으란 말 아니고요. 식사 직후에는 어슬렁어슬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식사 직후에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프고 소화가 괜찮으면은 이제 20분 정도, 30분 정도를 충분히 걸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직후에 조금 약하게 걷다가 속도를 올려서 걸었더니 식후 혈당에도 도움이 되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 걷기도 꼭 새해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데 당 독소 줄이는 것을 새해부터는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독소가 좀 생소한 개념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를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의 독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 독소라고 불러요. 얘는 뭐가 독특하냐면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오면 몸에서 잘게 부선해서 땀이나 대변, 소변, 호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끝까지 남아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요. 세포 수준에부터 달라붙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에 다 덕지덕지 달라붙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세포를 딱딱하게 경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 경화도 만드는 게 이 당독소고요. 그리고 주름, 피부 세포를 경화시켜서 만드는 게 당독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의 문제는요. 노화와 비만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당독소가 그러면 이제 어디서 주로 들어오느냐? 우리가 몸속에서도 당독소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억제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질병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당독소가 생긴다면 질병 치료를 잘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당독소를 우리가 생기게 하는 이유는요. 섭취하는 음식이에요. 당독소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라고 그랬는데 얘가 어떤 상황에 제일 많이 생기냐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물 없이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거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지고 이런 것들에서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직화구이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튀기고 구운 음식, 치킨이라든지 그리고 오븐이라든지 에어프라이어 같은데 구운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당독소가 높아요. 삶은 닭과 튀긴 닭, 구운 닭, 그리고 삶은 감자와 튀긴 감자는요 엄청나게 당독소의 차이가 나요. 그 당독소를 먹으면 결국은 우리 몸의 기능, 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당뇨가 되고요. 그리고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부터 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만들고요. 간에 가서는 지방간도 만들고 간경화도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질환의 원인이 돼서 이제 당 독소가 속속들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연구로 밝혀지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만 클리닉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당독소가 높으시면요. 일단은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을 계속 쌓는 몸이 돼서 대사증후군이 와 있는 분들이 당독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당독소가 상당히 높아서 당독소를 저감하는 이런 음식을 도움이 되게 드시고 하시면 당독소가 떨어지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당독소를 저감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거꾸로 물 없이 불에 굽고 튀긴 음식이 아니라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음식이 당독소가 상당히 적어요. 예를 들자면 샤브샤브, 수육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신선한 우유 같은 것들에 당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보다 건강해지고 보다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새해 들어서 좀 계획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게 수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일부 환자분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수면이 잠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재밌는 것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게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수면은요. 우리 인류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몸에 건강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요. 우리 몸의 대사가 다 정리가 돼요. 자, 수면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밤 9시에는 자게 해라라고 하는 게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10시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은 키를 크게 만들죠. 그런데 성인들에게는요. 성장 호르몬이 또 나와요. 이 성인들에게는 키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 식욕을 잘 정리를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해야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는 건데 새벽 2시에 잠을 잤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고스란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나와서 도움을 주는 물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 호르몬을 천연 식욕 억제제다, 천연 다이어트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렐린, 렙틴 같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수면이 잘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날들은 막 식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나왔더니 뭐 단계 당기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튀김을 먹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잠을 못 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가 쭉 올라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요.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쌓게 하는 원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대사가 엉망이 되고 식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꼭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로는 꼭 주무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데 제일 방해하는 녀석이 뭐냐면요.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이에요. 이 휴대폰을 보면서 밤에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면요.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낮이구나라고 우리 뇌가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을 깨우는 도구를 들고서 우리가 잠을 청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너무 밝은 불빛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공 발광 조명이라 그래요. PC, 태블릿 PC,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 좀 멀리 해놓고 은은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다가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는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내 건강을 잘 유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정보는요. 제 유튜브 닥터리 TV에 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